자, 우주를 품는다는 말이 있죠. 낚시는 우주를 품는 기계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낚시하면서 사용하는 낚싯대와 각종 채비의 관리 및 다루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선 낚싯대를 올바로 관리하고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그 재원에 보면은 뭐 카본 40몇 톤 하고 엄청난 그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아주 약합니다. 순간에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낚싯대는 절대 힘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채비 투척할 때도 힘으로 있는 힘껏 해서 바람소리 휙 내면서 하는 것은 고수가 아니다. 바람 소리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채비를 날려 보내는 것이 고수다. 또 큰 고기를 걸어서 제압했을 때 낚싯대는 절대로 힘으로 당기거나 무리하게 내 귀선 수직보다 뒤쪽으로 제껴서 잡아 당기는 것은 곧바로 낚싯대 파손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낚싯대는 항상 힘으로 다루지 않고 달래가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낚싯대를 급하게 다루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낚시 친구 중에 아주 성미급한 친구가 있었는데 낚싯대 딱 가면은 차 서자마자 바로 가방지고 제일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 가서 받침대를 펴는데 이렇게 마디를 뽑는 게 아니라 딱 잡고 샥 뿌립니다. 그럼 받침대가 탁 나가죠. 그러면 탁 꽂습니다. 낚싯대도 줄 쭉쭉쭉 천천히 풀어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샥샥샥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펴니다. 나중에 접을 때는 안 접혀서 애를 먹죠. 이렇게 펼 때 급하게만 안 됩니다. 다음 펼 때 꼭 주의할 것. 접을 때를 생각해서 마디를 완전히 뽑지 않고 적당히 뽑아놓고 낚싯대를 사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낚싯대 마디는 처음 시작할 때가 건조된 상태거든요. 그때에 이물질도 안 끼고 건조된 상태, 그때 완전히 뽑아서 사용을 해야 나중에 중간에 사용하면서 거기에 수분이 들어간다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일이 안 생기고, 또 특히 약간이라도 마디가 덜 뽑아진 상태가 느슨한 상태가 되어 있으면은 수초에 걸렸거나 큰 고기 걸려서 힘을 썼을 때 낚싯대 마디가 쭉 빠지면서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접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을 때 고려하지 말고 접을 때 쉽게 접으려면은 펼 때 마디를 완전히 펴서 낚싯대 배치를 해야 된다. 다음에 낚싯대를 절대로 바닥에 놓지 마라. 물이 있으면은 낚싯대를 물에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물에다 안 놓고 꼭 옆에 땅에다 놓습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대개 그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낚싯대는 모래나 흙 혹은 먼지 이런 것들이 묻으면은 그대로 접으면은 낚싯대 다 망가집니다. 따라서 낚싯대는 땅에는 절대 놓지 마라. 받침대에 못 놓으면은 차라리 앞에 물에다 놔라. 이게 이제 정답이고요. 다음에 낚싯대는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빌려주지도 마라.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될 상황이라면은 차라리 그냥 쓰라고 주는 것이 마음 편합니다. 왜냐? 옛말에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누라하고 자전거는 빌려주지 않는다. 이게 196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은 말을 바꿉니다.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낚싯대는 절대
빌려주는 것이 아니다.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낚싯대 관리하는데 낚시를 하다 보면은 완전히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낚싯대를 드니까 몇 마디가 서로 접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낚싯대와 마디끼리가 제대로 호를 순서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르륵 내려갔을 때는 항상 낚싯대를 분해하든지 아니면 앞쪽부터 다시 차례대로 조심해서 꾹꾹 빼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자, 낚싯대 올바른 관리와 다루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붕어학개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샤! 자, 낚싯대를 올바로 관리하고 다루는 것에 이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낚시하면서 이제 원줄, 바늘, 그리고 찌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시로 검사를 해 보아서 교체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선 원줄을 검사할 때는 육안으로 봐서는 표가 안 납니다. 딱 표 나는 것은 원줄이 늘어져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그 퍼머넌트 현상, 이렇게 막 꼬이고 늘어진 현상이 있을 때는 보이지만 코팅이 일부 손상이 됐을 때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원줄을 검사할 때는 낚시를 펴거나 접을 때, 그럴 때 차례차례 접으면서 원줄을 이 손으로 이렇게 잡고 문질러 봅니다. 이렇게 문질러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탁 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칠어져 가지고 바로 그 거칠어서 걸린 이 부분이 낚싯줄에 손상이 간 부분입니다. 낚싯줄은 이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미 다 이제 손상이 된 거죠. 그래서 끊어질 때는 그 부분이 아주 쉽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낚싯줄 검사할 때 손으로 잡고 쭉 훑어보아서 어느 부분에 끌끈끌끈하는 것이 걸리면은 그거는 원줄을 교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고 후회하지 말고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늘 검사인데 바늘은 자 바늘을 이렇게 잡고 이거는 뭐 채비가 돼 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챔질이 몇 번 됐다. 정상적인 입질인데 헛챔질이 몇 번 됐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바늘 끝 검사를 꼭 해야 됩니다. 바늘 끝을 엄지 손톱에다 이렇게 살짝 대봅니다. 살짝 댔을 때 이 끝이 자 보세요. 이렇게 미끌어집니다.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은 바늘 끝이 그만큼 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쪽에 걸려 보겠습니다. 자 바늘 끝을 대면은 안 미끄러지고 끝이 이렇게 딱딱 여기에 멈추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찍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거는 바늘 끝이 정상적으로 날카롭다. 무뎌지질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바늘 끝을 꼭 점검을 해가지고 바늘 끝이 방금 이것처럼 이렇게 미끄러지면은 그 바늘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찌 검사인데 찌도 부러지거나 뭐 어디가 뭐 이 쪼개지거나 하면은 뭐 쉽게 알죠. 그런데 전혀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낚시간에 찌 서는 모습도 뭔가가 좀 이상하고 입질하는데 꿈질꿈질하면서 전혀 찌를 제대로 올라오질 못한다. 그럴 때는 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수건이나 화장지를 이용해서 찌를 꺼내 가지고 물기를 깨끗이 닦습니다. 이거는 물속에 그동안 사용했던 찌입니다. 사용했던 찌가 아닌 거를 검사하려면 물에다가 장시간 담궈놨다 해야 되고요. 깨끗이 닦아서 잠시 후에
손으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손으로 훑어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손에 물기가 살짝 묻어납니다. 그러면 이 찌는 미세한 구멍이 생겨서 물을 먹었다. 따라서 이 찌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채비 검사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은 검사해서 조금이라도 손상이 됐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체됩니다. 자, 낚시 채비 검사와 교체 시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낚시간에 응급 처치하는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에 제가 낚싯대가 자칫 잘못하면 마디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안 들어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힘으로는 도저히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힘을 쓰면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낚싯대 뒷마개를 풀고, 저 초리대 끈을 풀고 뒷마개를 풀고 마디를 다 분해를 합니다. 분해한 다음에 안 들어가는 마디를 그 앞에 마디하고 두 개만 끼워진 채로 놓고, 포켓에 5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닥에 깨끗하고 그 흠이 안 갈 그 돌이나 아니면 뭐 사금팔이나 이런 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 마디를 똑바로 세웁니다. 비스듬하게 세우면은 또 낚싯대 손상이 갑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우고 위로 올렸다가 순간 충격으로 톡 칩니다. 이렇게 두세 번만 하면은 그 마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낚싯대 마디가 안 들어가는데 흡착이 돼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겨울철에 낚시를 하다 보니까 마디가 얼어서 안 들어간다. 그럴 때는 아주 쉽게 이제 불에 녹이거나 라이터 불로 살짝 녹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들어가는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금물입니다. 그럴 때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낚싯대 마디에 얼어 있는 결빙은 아주 얇은 약간입니다. 따라서 그 마디를 입에다가 물고 30초만 있으면 그 다음에 넣으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낚싯대는 절대 불에 가까이 대지 말고, 얼어서 안 들어갈 때는 그 마디를 입으로 물고 녹여서 넣으면 된다. 다음으로 낚싯대가 사용하는 중에 어느 낚싯대가 마디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 낚싯대를 빼고 이제 다른 낚싯대를, 그 길이 안 맞는 낚싯대를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애초에 찌를 세울 때는 찌 세울 자리를 잘 고려해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다시 찌를 세워야 되죠. 그러면은 가방에 안 쓰는 대에서 분해해서 그 마디를 부러진 마디에 대체해서 빨리 조립해가지고 그 대를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찌가 손상됐을 때, 그럴 때는 또 찌가 못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찌가 못 쓰게 됐으니까 찌 맞춤된 채비 전체를 못 쓰게 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낚싯대를 또 빼죠. 이럴 때에도 낚싯대는 그대로 그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 지점에 찌가 서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 여유대에서 찌와 봉도를 같이 바꾸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는 맞춰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 공략을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낚시간에 흔히 겪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기하게도 낚시 바늘이 운동화 끈이나 내 옷에 아주 잘 걸립니다. 자, 그랬을 때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간단하게 빼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을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칼이나 니포로 그 부분을 살짝 자르거나 아니면은 바늘 귀를 잘라서 거꾸로 빼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데, 자, 이 낚시 바늘이 이 수건에 이렇게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늘이 완전히 지금 바늘이 뚫고 요 바깥쪽까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뚫고 들어왔으면은
바늘에 보면은 뭐 미늘 없는 바늘 쓰는 경우야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빼면 빠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노지에서 되게 이제 미늘 있는 바늘을 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대로 바늘을 미늘이 안쪽에 있으니까 미늘 쪽으로 약간 힘을 주면서 손톱으로 바늘 끝 등 쪽을 살짝 밉니다. 이렇게 손톱으로 살짝 긁어서 밀면은 어느 때 바늘 끝이 손톱에 닿는 때가 있습니다. 바늘 끝이 손톱에 닿으면은 지금 걸려 있는 건 뭐예요? 미늘에만 오라기가 걸려 있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빼내면은 바늘이 빠지면서 이 옷에는 흠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건데 이걸 모르니까 귀한 옷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낚싯줄이 어쩌다 엉키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는 수도 있고 그거를 성급하게 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낚싯줄은 많이 엉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풀어보면은 한두 바퀴 엉킨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눈 감고 더듬어서 천천히 가닥가닥 달래가면서 풀듯이 한 가닥씩 천천히 당기면서 간격을 조금씩 넓히면서 풀어보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쫙 풀립니다. 그래서 낚시간의 응급처치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미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차분차분 순서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구사하고자 하는 낚시 그리고 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누구신가요? 네, 순천의 위봉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 네, 네, 맞습니다. 예, 좋은 데 사시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예. 저와 같이 자주 출조하는 동행 후배가 있습니다. 네.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네. 대물 월척을 걸었는데 예. 낚싯대 문제가 있어 예. 놓쳤다고 해요. 예. 근데 낚싯대 초리 부분이 부러져서 놓쳤다는데 예.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차이가 있어서요. 예. 다음 출조 때 정심 내기를 했는데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큰 고기를 걸어서 초리대가 부러졌다. 그런데 지금 네네, 전화하시는 분은 그런 일은 없다고 알고 있다. 네네. 점심 내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점심 땄습니다. 자, 그 낚싯대, 우리 낚싯대 하나 줘봐요.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화로는 말로만 하는데 나중에 방송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큰 고기를 걸어서 초리대가 부러졌다는 무용담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분한테 딱 초리대 하나를 주고 정면으로 잡아다녀서 이 초리대를 부러뜨릴 만한 힘이 있으면은 그거를 인정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는 아무리 큰 고기를 걸었더라도 낚싯대 쉼새에서 쭉 보면은 초리대에는 꺾이는 힘이 가지 않습니다. 당기는 힘만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꺾이는 힘이 작용하는 것은 큰 고기를 걸었을수록 낚싯대 중간 이하 손잡이대에 힘이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1번 대든 2번 대든 이거는 부러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단 3번 대, 4번 대가 간혹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큰 고기 걸었을 때. 그건 왜 그러느냐?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낚싯대를 뒤로 물고기만 쳐다보고
무리한 각도로 제끼니까 3번, 4번이 부러지는 거고 그것도 자기 귀 앞에 설명했던 대로 귀 이상으로 낚싯대를 뒤로 제끼지 않으면 3번, 4번도 안 부러집니다. 부러지면은 바로 손잡이대 위에서 와장창 부러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전화하신 분 네, 아무리 큰 고기를 걸어도 고기하고 힘겨루기다 하다가 초리대가 부러지는 일은 안 생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만나거든 초리대를 마주보고 잡아당겨서 부러뜨리라 그러세요. 힘써서. 그러면은 점심 산다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전화 연결해서 통화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낚시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장비 다루기와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수초를 공략하는 본격적인 낚시철이 됐죠. 다음 시간에는 수초 낚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맙습니다.